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한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략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이번 주 증시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목요일이 이제 변곡점이 됐었는데 엔비디아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었던 한 주입니다. 한 주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 엔비디아가 주도주인데요. 네. 세계적으로.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뭐 지배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한 줄 코멘트를 기성전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로 모르면 이제 주식시장 읽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뭐 시장, 미국 시장 끝난 거 보니까 이제 나스닥 종합지수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고요. 네. 그다음 S&P 500, 뭐 이제 다우존스 다 사상 네. 최고예요. 그리고 일본도 35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그 35년 주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언제 3,300 이유가 이렇게 뭘까요? 이제 뭐 밸류 어프 레금도 잘 되고 확실하게 세제 혜택, 배당 혜택도 나오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장기 투자를 좀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좋은 주식은 네. 팔아먹지 말고 갖고 있고 경기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근본적으로 좋아야 우리도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작년 말에 올해 코스피 지수를 3,180 해놨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수도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어제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코스피가 이제 2,700 근처까지 올랐는데 2,664포인트 어제 끝났는데요. 네.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고 하다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전체적으로 발표되면 좋으면서 어제 미리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관련돼 이따가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후광국을 보고 사상 최고입니다. 그래서 HBM 관련된 세계 1등 기술은 SK 하이닉스니까 네. HBM 이제 3E도 지금 생산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도 훨씬 빨리 가기 때문에 삼성전보다 좀 더 잘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이제 가고 있고 종가 기준으로 또한 기아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지금 장중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지금 돌파를 12만 원. 기아가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추가 상승할 거 보고 2월달에 기아가 한 15% 올랐어요. 네. 12월에 급등하고 1월에 조정받고 2월에 15%고 현대차는 25% 올랐는데 2월달 지금까지 2월달만 보면 근데 12월에 적게 올라서 기아보다 그래서 두 개 현대 기아가 우리 이제 저 PBR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 중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네, 좋다 맞아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뭐 저 PBR 관련된 전체 이제 은행주는 사실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외국인 사가지고 올렸다 이제 이익 실현하게 되면 못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에 고성장하고 실제 계속 성장 좋은 것은 기아 현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전체 주도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좋아지면 같이 반도체와 자동차 쪽이 좀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이 잘 가는데요. 잘 간 지수가 좀 제가 2월에 코스닥이 좀 조정받을 거 이야기했는데 좀 더 빠져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된 뭐 이제 AI 반도체가 좀 살려놓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도 주도를 하는 섹터 내에서 주도하는 종목도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안 가는 거 안 가는데 뭐 가문치스바라 이런 거는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주도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 이런 게 또 오르니까 이 섹터 내에서 차별화 정도로 강세. 네. 그중에 확실히 실적이 괜찮다든지 턴어라운드 된다든지 이슈가 있는 정 모멘텀 그런 주식 올해 뭐 물론 이제 잘 가는 주식은 작년부터 AI 반도체는 계속 좀 좋은 것은 가온칩소프트 이런 것은 뭐 추세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올해 많이 빠졌다가 소외됐다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멘텀 뭐 이제 엔캔 같은 IR의 모멘텀이라든지 네. 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앤드리메라 이런 쪽도 이제 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좀 테마주 중에 신성 델타테크가 끝없이 가니까 그러게요. 이게 이제 7천짜리가 이렇게 18만 원 왔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초강세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해 있고 나머지 관련 사업도 뭐 괜찮으니까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차별적인 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한 주간의 증시 흐름들을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 좀 매수하는 흐름이었을까요? 네, 외국인은 선물에서 하루 많이 사면 네. 다음 날은 이제 팔다든지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피 보면 꾸준히 지난주에도 한 1조 대 샀는데 이번 주도 일주일 동안 한 1조 3천억 정도 샀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이 괜찮은 주식은 좀 사고 있고 삼성전자를 안 사고 나머지 자동차나 이런 거 꾸준히 좀 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은 괜찮다. 올해 전망하면서 제가 외국인들 올해 현물에서 코스피를 한 5조 이상을 정도 살 걸로 봤는데요. 네. 이미 좀 계속 사고 있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꾸준히 이렇게 사게 되면 지수는 그 이후에 몇 개월 뒤에는 지수는 좋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샀기 때문에 올해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우리 시장도 랠리를 하지 않을까 수급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좀 상승이 이뤄질 수 있을지 기술적인 분석을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번에 급등하고 나서 조금씩 가다가 계속 빠질 것 같은데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적인 제가 보는 이제 박스권 상단인 하늘색 선인데 그 선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상향하고 있고요. 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 있었는데 2월 달에 안 하고 이제 계속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도 않고 많이 올라가면 또 내려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도 조금씩 올라와서 지난번에 2675포인트를 돌파해서 지금 2700을 아마 안착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 주봉 차트도 보면 네. 이게 22년도 6월 달에 2700에서 하루 6월 달 급락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수가 한 달 만에 13%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추세 하락 계속 와서 2100까지 왔다가 지금 그거를 회복했습니다. 2002년 6월 급락한 해서 그 장대 음봉을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밑에 가격 메리트인 거 다 장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아마 나오고 있는 거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차트 중에 밑에 중간 스토캐스틱이 있는데 네네. 지금 네모가 칸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파동상 1파 상승인데 두 번째는 3파 상승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길게 오랫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이미 이번 달 기준 2주 이상을 지금 이번 주까지 양봉 뜨면 3주간 이렇게 박스가 상당히 양봉을 뜨고 있으면 조만간부터 언제 뭐 길지도 않을 거야 아마. 네. 그러면 추세가 나오면 이게 중기적으로 6개월 정도 한 8개월이나 이렇게 상승 추세가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이 좀 빠질 거라는 생각보다 계속 금리 인하도 늦게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급등에 대한 생각을 하고 괜찮은 주식을 샀으면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2분기부터는 원래 제가 2분기부터는 상승장을 봤기 때문에 2월, 3월 조정하고 4월부터는 상승을 봤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치수로 봤을 때는 차트가 안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증시의 강세와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잘 갈 수 있을지 조금 긍정적인 투자 전략 잡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좀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거의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는데 이제 월가시도 약간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목표가를 네. $1,000까지 보더라고요. 이번에 750달러 와서 만약에 공매도를 많이 올라서 리스크 관리 때문에 공매도를 했던 분이 난 이런 분들은 오히려 한 번 하루 만에 손실을 그러게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고성장 주식은 매도, 공매도라 이런 게 했을 때 뭐 만약에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끝없이 올라가면 결국은 또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엔비디아가 실제로는 글로벌 시장, 주식 시장에 주도주고 그다음에 세상을 지금 주도하는 게 엔비디아인데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이 이렇게 왜 주식이 계속 올라갈까? 작년에 1월달, 작년에 뭐 120달러 이렇게 했거든요, 연초에. 지금 785달러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글로벌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에 실적 성장이 엔비디아만큼 외형 성장이 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물론 네. 뭐 전기차 이런 거 다 했다가 지금 정체됐는데 이것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요. 컨센서스 이제 컨퍼런스 이제 실적 발표하고 이제 그 회사 CFO도 보면 앞으로 계속 좋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빨리빨리 아주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실적을 아주 좋은데 한번 보게 되면 4분기 네. 실적입니다. 매출액이 220억 달러니까
1년 전 이제 보다는 265%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 좋았다 올라간 게 아니라 뭐 전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3분기보다도 QOQ가 22% 올라갔어요. 22%대 성장하면 고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순이익도 123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주당 EPS로 보니까 4.93달러입니다. 4.93달러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PER로 계산하면 150배, 지금 오늘 급대 150배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고평가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워낙 성장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컨센서스를 높여놔도 그걸 다 상회해 버립니다. 그만큼 예상 이상으로 계속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식은 뭐 가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을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장사해서 66.7%면 거의 다 남는 거예요. 그렇죠. 뭐 국밥 장사하면 뭐 한 7, 80은 남거든요. 그냥 네. 국밥 막 이제 사골 끓여서 이렇게 퍼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한 7, 80밖에 안 남는데 이거는 기업이 이렇게 66.7% 장사해서 남으면 엄청나게 남는 거거든요. 순이익도 58.2%예요. 이게 계속 좀 이어지니까 주식이 빠질 수가 없는 거. 빠져도 이번에 한 15% 내에 빠지고 바로 한 방에 올리듯이 가듯이.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이 워낙 실적이 탄탄해지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회사에 발표한 이제 가이던스는 뭐 구체적으로 뭐 단기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큰 흐름만 이야기해 주는데 엔비디아 매출액 추이미 가이던스 보면 매출액이 보면 과거 22년도부터 이렇게 매출이 별로 안 줄었습니다. 행보를 그러게요. 하다가 네. 작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급등해가지고 행보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급등. 왜냐하면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뭐 칩들은 없어서 못 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수요가 줄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한 8, 90% 됐는데 그럼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184억 달러 나오는데 분기에 이게 400% 올랐어요. 1년 전보다는. 이렇게 400% 오르면 5배인데 1년에 이렇게 오를 수 있어서 매출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이제는 저장형이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 그냥 데이터만 저장하고 디램에. 근데 지금 그걸 갖다 활용해서 실제로 뭐 디바이스에 활용하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수요들이 계속 늘어가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급격히 만들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AI 시대가 2012년 왔을 때 미국에서는 일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25년도까지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00만 원대 있다가 뭐 300만 원 오듯이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저장 말고 같이 이제 GPU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필요해서 AI용 서버 이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은 계속 늘어갈 거고요. 네. 그다음에 게이밍 매출도 56% 늘었고요. 전문 시각화도 105% 늘었습니다. 2030년대는 뭐 전문 시각화라든지 나머지 쪽도 자율주행 이런 거 다 좋을 거로 보여서 네. 다른 성장도 있다 보고요.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컨버스 콜에서 질문을 하면 데이터 센터의 전망 이렇게 보면 5년 정도 내에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한 2배 정도 이렇게 증가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2배가 증가되면 당연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배가 증가되는 거죠. 그쵸? 시장 주도주니까 주도니까 사님. 그러면 나머지 뭐 AMD라든지 다른 데서 엔비디아 관련된 비슷한 사업을 많이 하더라도 뭐 타도와 엔비디아 하더라도 이미 시장을 공고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엔비디아도 그 많은 돈 가지고도 계속 성장을 시키고 기술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도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네. 주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추이와 전망을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오늘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2,578억 정도 됩니다. 어제 하루에 16% 올랐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0조 이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뭐 네. 1등 삼성전자도 좀 안 되지만 그날 하나의 기업의 시가총액 그냥 하루에 올라가듯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2022년도 10월 달에 108달러인데 지금 785달러 정도 왔으니까 주가는 이미 7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거라 생각하지만 매출액도 60억 달러에서 220억 달러, 매출액이 3.6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3.6배 올랐으니까 주식은 지금 한 7배, 8배, 매출액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 같은 기간 보면. 그래서 주가를 우리가 이제 고성장주, 특히 이제 성장을 꾸준히 하는 뭐 10년 동안 성장한 주식들의 주가 예측하는 이제 방법은 제가 한 30년 주식 경영 보니까 외형 성장을, 매출액 성장의 최소 1배 이상에서 기본 한 1등주라면 3배가 가거든요. 그래서 1등주는 3배를 예측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매출액 10배가 증가되면
주가는 30배 올라간다고 보면 네. 되는 거고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매출이 10배 넣으면 주가도 30배가 올라간다. 뭐 예측 그건 뭐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매출액이 여기 3.6배 올라갔으면 2배면 7배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3배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주가 예측을 지난번에 500달러에 다시 다 올려 1,000달러로 네네. 목표가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1,000달러 내에 900에서 1,100달러는 찍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정에 다시 또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앞으로 주가도 예측해 봐야 되는데 5년 내에 데이터 센터 성장이 한 2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게 된다면 저는 그보다 그저 충분히 될 거로 보이는데 그럼 주가는 1배에서 3배니까 그럼 2배에서 6배 사이를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1,000달러에서 2배에서 6달러 가면 기본적으로 2,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5년 내에 주가가 가야 되거든요. 그럼 5,000달러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작년에도 뭐 경설라 1경 이상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나중에 2030년도에 저는 3경 정도 원래 목표가 저는 2035년까지 10,000달러를 원래 보고 저도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팔면 안 된다. 지금이 가장 싸고 보유를 해야 되고 지금 엔비디아 주식을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세계적인 시장의 흐름 그건 어떻게 AI 혁명 시대 오면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게 바로 인간하고 똑같은 기계 로봇이 나오게 되거든요. 2035년 정도 되면 그러면 그러면 머릿속 로봇 인조인간 머릿속은 엔비디아고요. 네. 그다음에 몸통은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 주식 그다음에 몸통인 로봇 관련 주식은 한 뭐 장기적으로 보도록 10년 갖고 있으면 10년 동안 보도록 반드시 좀 보유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PU가 또 AI 시대를 잘 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이익률이 정말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인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만큼 생태계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디서 찾아볼까요? 네, 우리 주식은 이미 뭐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할 거 보이고요. MWC 2024가 29일까지 열리는데요. 네. 관련된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큰 모멘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의 PC 물가 지수도 다음 주에 한번 체크도 해봐야 되지만 다음 주에 월말에 이번 달 월말에 오는 저커버그 메타 CEO가 방한하는데 네. 아주 중요한 우리 시장의 분기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오게 되면 삼성전자를 이제 만날 걸 보여요. 네. 그러다 뭐 대통령도 본다 그러는데 저는 반드시 대통령 미리 해서 봐야 되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오픈 AI CEO 왔을 때도 정치권이나 이렇게 보고 같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있는 협의를 해야 되고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AI 반도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삼성전 협력을 저커버그 메타 CEO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모멘텀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좀 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발표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 파급력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 네. 너무 밋밋하고 예상보다 실망하면 저 PBR 주식이 또 못 가고 이제 그냥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는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 중에 고성장 섹터는 더 이상 안 빠지고 네. 오히려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모멘텀 생기면 또 급등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비중을 확대해서 가만히 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러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커버그 CEO가 방문을 한다는 소식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이제 이번 달에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기대치를 충족하는지 마지막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 확대까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어떤 느낌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AI에 관련된 건데요. 네. 삼성그룹주의 생성형 AI 기반의 한 클라우드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네. 삼성 SDS입니다. 네, 삼성 SDS요. 어떤 네. 포인트 볼까요? 매출액도 작년 4분기에 물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사실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이익이 좀 안정되고 뭐 M&A도 시도하고 여러 가지 해서 네. 앞으로 이제 AI 관련된 산업의 수혜를 받으려면 결국은 뭐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이쪽 사업이 가이던스가
SDS가 보니까 연간 한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IT 서비스 이제 영업이익률이 고성장되고 있으면 11% 영업이익률이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삼성그룹의 수혜를 이제 AI 기반을 해서 성장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성 SDS가 수혜를 본다 그룹 중에서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더 길게 보고 워낙 뭐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이제 좀 사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가 16만 6천 원 정도 내외에서 분할로 뭐 해쓰고 목표가 23만 원 이제 사상 고점 돌파 시도하러 가게 되면 23만 25만 그 이상을 보고 네. 한번 이익 나면 계속 들고 있고 손절가 짧게 잡아서 15만 5천 원이고요.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맞아요. 오늘도 뭐 오늘은 이제 17만 4천 돌파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이쪽 분야들이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월봉 차트로 보면 대박이 터지는 차트입니다. 월봉이 이제 박스가 상단에 안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세적으로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추세를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방 종목으로는 또 AI와 관련돼서 삼성 SDS 제시를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매수가 16만 6천 원,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5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 코멘트 한 가지 주시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고성장 주식의 최고의 투자 비법은 보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성장 종목 잘 골라서 좀 보유를 한다면 장기간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펀더멘털에 대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인사이트 시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는 흐름 속에서 과연 국내 증시도 다시 한번 좀 돌파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오늘장도 투자 전략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